토방에 내리는 햇살은 미지근했다. 그러나 토방은 불기 없는 방보다는 더 따스했다. 길라미와 종남이는 옹송그리고 앉아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길라미는 나무 실가지로 토방에다 무언가를 자꾸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도 글씨도 아니었다. 무수하게 엇갈리기도 하고 뒤엉키기도 하는 의미물을 선들을 그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무료에서 하는 손장난도 아니었다. 길라미의 가슴에는 슬픔이 가득 괴어 있었다. 그 슬픔이 금방이라도 눈물로 줄줄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동생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입술을 물었고, 그래도 자꾸만 목이 메어 언제부턴가 방바닥에 줄을 그어대기 시작한 것이다. 성, 나 배고픈디. 종남이가 입술까지 길게 흘러내린 누런 코를 훌쩍 들어마시며 형을 흔들었다. 길라미는 동생에게로 더디게 고개를 돌렸다. 코 풀어. 종남이의 우집술 중간쯤에 코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 배고프단께. 종남이의 지저분한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마른 버짐이 낀 깡마른 얼굴이 몹시도 추워 보였다. 더러운께 코부터 풀어. 길라미의 목소리가 조금 억세졌다. 코 풀면 밥 줄란가? 종남이가 한가닥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밥은 밥이고 코 푸는 것은 코 푸는 것이여 하는 말이 곧 튀어나오려는 것을 길라미는 꾹 참았다. 그 말을 하면 동생이 그만 아앙 울고 말 것 같아서였다. 동생이 불쌍했고 불쌍한 동생을 울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 코 풀 것인 게 밥 줘야써. 종남이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는 토방을 내려서 팅 코를 풀어 던졌다. 누런 콧덩이가 저만치 떨어졌다. 종남이는 옷소매 끝으로 코를 썩썩 문질러 닦았다. 소매 끝 부분은 말라붙을 콧물로 번들번들 윤이 났다. 나 코 풀어 쓴 게 얼른 밥 주소. 길라미는 앞에 선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기도 속이 쓰리도록 배가 고픈데 동생은 말할 수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함지박에 남아있던 고구마 3개는 아침에 삶아서 똑같이 1개 반씩 나눠 먹어버렸다. 종남아, 엄니는 아침밥도 안 먹었다. 길라미는 힘들게 이 말을 했다. 그러자 동생의 코끝이 벌름거리고 입술이 실룩이더니 앙 울음을 터뜨렸다. 동생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어 우는 것이었다. 길라미는 동생을 달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르는 채 내버려 두면 울다가 재물에 지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찬물이나 한 바가지 마시고 기둥에 기대 졸음졸음 졸 것이다. 끼니를 굶을 때는 언제나 그래왔다. 성, 외갓집에 가자. 어느새 울음을 그친 종남이가 바짝 다가서며 말했다. 눈물 흘러내린 자국이 두 볼에 그어진 동생의 얼굴은 화가 나는 것 같이 보였다. 외갓집은 뭐하러 가? 길라미는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외갓집도 자주 갈 데가 못 되었다. 외할머니 말고는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외사촌 동생들은 왜 우리 밥 뺏어 먹으러 왔냐고 대들기도 했다. 아치게 엄니가 재패감시로 외갓집에 가라고 안 거든가? 종남이는 빽빽 소리치며 대들듯 했다. 길라미는 하마터면 동생의 따귀를 후려칠 뻔했다. 어머니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불끈 쥐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동상 잘 데리고 있어야 써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디선지 들려와 스르르 주먹을 풀고 말았다. 그려
엄니가 금세 올란지도 모른께 쪽간 더 있다 가자. 길라미는 동생을 달랬다. 글먼 걸어. 종남이는 금방 밝은 얼굴이 되어 새끼손가락을 길라미의 코앞에다 디밀었다. 길라미는 더디게 손을 올려 새끼손가락으로 동생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동생은 신나게 손을 흔들어댔다. 길라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슬픔과 함께 곧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었다. 왜 우리는 가난하고, 왜 아버지는 도망을 다니고, 왜 어머니는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해야 하는지. 눈치하는 외갓집에 갈 약속을 하자 그런 슬픈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던 것이다. 길라미는 눈물을 참아내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은 하늘 귀퉁이로 똘감나무 장가지들이 박혀 있었다. 가지에는 잎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물론 감이 달려 있을 리가 없었다. 푹 감때 다 따먹어 버렸던 것이다. 지금이 봄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른 스쳐간 생각이었다. 길라미는 쓸쓸하게 웃었다. 똘감나무는 봄부터 여름까지 동생과 자기에게 심심치 않는 요깃거리를 대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똘감나무 아래는 종 모양 같기도 하고 도라지꽃 모양 같기도 한 작은 감꽃들이 촘촘히 떨어지고는 했다. 그 감꽃들을 하나하나 주워 대바구니에 담았다. 대바구니에 수북히 담긴 감꽃을 들고 일어서면 대바구니에서는 감꽃들처럼 작고 예쁜 종소리들이 수없이 울려 나오는 것 같았다. 초록빛 꼭지를 딴 노르스름한 감꽃은 언제 보아도 좋았다. 어쩌면 먹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지도 몰랐다. 초록빛 꼭지를 따내고 감꽃을 입에 넣어 씹으면 처음에는 약간 떫은 맛이 나다가 차츰 달짝지근한 맛이 입안을 채웠다. 감꽃은 하나하나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입안 가득 넣고 씹어야 제맛이 났다. 부잣집 가신 애들은 감꽃을 실에 깨어 2번, 3번 감기는 목걸이를 만들고 사내 애들은 그까짓 것을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핀잔이었지만 그건 다 부잣집 애들이 하는 수작이고 가난한 애들은 너나 없이 감꽃을 맛있는 꽃으로 여기고 있었다. 감꽃만이 먹는 꽃이 아니었다. 진달래꽃도 먹었고 아카시아 꽃도 먹었다. 송, 나 배고파 죽겠어. 얼른 외갓집 가자. 종남이가 졸음이 찬 듯한 눈을 반나마 뜨곤 침을 대듯이 말했다. 엄니가 올란지 모른께 찬물 한 그릇 떠다 먹고 우리 좀에만 더 기다리자. 찬물 먹으면 오줌만 매놓고 더 배고픈디. 길라미는 더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말할 기운도 없었다. 외갓집에는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머니 때문에 갈 수도 없었다. 어머니가 곧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가 기웃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지금쯤 어쩌고 있는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금방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공산당을 하는 아버지가 더없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뒷집 칠성이 아버지처럼 가난해도 공산당을 안 하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어머니도 자꾸 잡혀가지도 않아도 되고 자기와 동생이 이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칠성이네는 가난하긴 해도 밥대를 굶어 넘기지는 않았다. 죽을 먹어도 먹었다. 칠성이네는 아버지가 함께 살아서 그러는 것이었다. 칠성이와 동갑이면서 팔씨름이나 달리기에는 지는 것도 다 그 탓이었다.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교문 앞에서 되돌아왔다. 지난번처럼 경찰들이 쓴다는 것이었다. 행여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랫동안 담을 따라 되돌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엄니는 얼마나 무섭고 겁날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자신은 끌려간 것도 아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닌데 총구멍만 보고도 얼마나 무서웠던가. 총구멍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었다. 아침에 놀라 잠이 깼을 때 총구멍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 동그란 구멍에서 금방 총알이 튀어나와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았다. 너무 무서워 어머니가 잡혀가는데도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기만 했었다. 사람들은 다 가버렸는데도 총구멍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눈을 감아도 총구멍은 보였고 변소를 가도 총구멍은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성, 참말로 배고파 죽겠어. 얼른 외갓집에 가자. 그려, 가야지. 길라미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주저앉고 싶도록 기운이 없었다. 동생은 더 기운이 없을 것이다. 동생이니까. 길라미는 동생이 가엾고 불쌍했다. 기운 차려야 써. 외갓집이 먼게. 길라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둘이의 키보다 2배쯤 긴 그림자가 그들보다 먼저 사리문을 나서고 있었다. 당신이 바로 염상진이 마누란가? 토벌대장 임만수가 고약스러운 얼굴을 해가지고 물었다. 그러요. 몸피가 큰 여자는 그에 어울리게 대답하는 태도도 불퉁스러웠다. 여자의 왼쪽 볼에는 푸르댕댕한 멍이 들어있었다. 당신 이름이 뭐야? 지집이 무슨 이름이 있겠소? 그냥 죽산댁이라 허요. 어이, 그따위 촌이름 말고 시집 오기 전에 부르던 이름 있을 거 아닌가? 임만수는 오만상을 찌푸렸다. 못생긴 얼굴이 더욱 못나 보였다. 넌 처녀적 이름 뭐 하려고 물으요? 이봐! 개소리 치지 말고 고분고분 대답 못하겠어? 임만수가 버럭 소리치며 책상을 내리쳤다. 말마다 투덜거리는 것 같은 이 여자의 사투리는 한층 듣기가 싫었다. 성은 이미요, 이름은 끝순이었소. 죽산댁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중얼했다. 이봐! 지금 무슨 소리를 씨부리고 있는 거야? 임만수는 곧 내려칠 것처럼 주먹을 치켜 올렸다. 웜에, 왜 그래 쌌어? 조사할 일이나 조사할 것이지. 너무 속으로 흐는 말까지 간섭이요, 간섭이? 죽산댁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답지 않게 전혀 기가 죽어있지 않았다. 뭐야? 간섭? 마침내 임만수의 주먹이 죽산댁의 볼에서 퍽 소리를 냈다. 웜에! 아이고 사람 잡네 사람 잡어. 사람을 때릴 때 목에서 때려야지. 지금 어째 때려요? 너무 서럽고 눈물 나고 처적적인 이름은 왜 묻냐고 속말했는디. 그것이 무엇이가 잘못이라고 사람을 복날 개패듣기 패요. 죽산댁은 한 대 얻어맞고 나더니 오히려 기가 더 펄펄 살아올랐다. 죽이기 전에 그 아가리 닥쳐! 임만수는 고함을 치며 책상 위에 놓아둔 몽둥이를 들고 벌떡 일어났다. 줬어! 죽이시오! 빨갱이 옆에 내려. 이리 끌려댕기면서 메타작당하고 저리 끌려댕기면서 메타작당하고 이제 나도 그리 살기는 칭상스럽고 칭량스러운 게 죽이시오. 죽여. 그 몽댕이로 인연 대갈통을 팍 깨쳐 그냥 죽여버리시오. 죽산댁은 자기 저고리를 와득와득 잡아뜯으며 임만수 앞으로 한사코 머리를 뒤밀었다. 임만수는 이것이 예사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빨갱이 물을 먹었다면 일부러 음흉을 떠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성깔머리가 억센 여자일 것이었다. 이런 부류들은 몰려면 반죽음이 되도록 세게 몰아쳐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체하며 부드럽게 다루어야 했다. 어설프게 하다가는 개망신 당하기 일쑤였다. 이봐! 내 낯짝을 똑똑히 봐. 니까지 것들 대가통 박살내기는 식은 죽 먹긴 하는 사람이야. 허나 여자 상대로 곤조통 부리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들 할 때 고분고분 들어? 임만수는 있는 대로 얼굴을 험악하게 해가지고 이빨로 질겅질겅 씹다가 뱉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되었소. 그쪽서 존말로 험사 나도 그리 흑었소. 죽산댁은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어젯밤에 염상진이 왔었지? 그 왼수 얼굴 못 본 지가 오래요. 거짓말 하지 마라. 본 사람이 있어? 참말로 존말로 헌다동만 두 마디째 험한 소리를 해쁘네. 그리 넘기짓는다고 웃는 소리 있다고 할 사람이 아니께 그리 흐들 마시오. 죽산댁은 헛웃음을 쳤다. 임만수는 다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다. 어젯밤 총소리가 날 때 어디서 뭘 했지?
지름값도 아깝고 해서 새끼들 데리고 일찍은이 자빠져 잘라고 하는디 총소리가 납디다. 그래서 꼼질 않고 새끼들 품고 누워있었지 뭘 하겠어.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었나? 밤중에 서로 총질음시로 지랄 발광하는 것이 그 순사들하고 빨갱이들 말고 멋이가 또 있겠어. 그게 남편일 거라고 생각 안 했나? 무르나 마나 헌소리 아니오? 그리 총질이 심했는데 대장이 없을 리가 있었겠어? 남편이 숨어 들었으면 어쩌려고 했지? 어쩌기는 어째라? 내빌라둬야제라. 내빌라둬야제라? 임만수는 떠듬떠듬 되풀이했다. 어쩔 것이오? 명색이 냄편인디. 임만수는 그때서야 그 말이 내버려둬야지요 라는 것을 알았다. 임만수가 되풀이한 것은 말을 못 알아들어서였고 죽산댁은 임만수의 되풀이를 되물음으로 알고 대답을 한 것이었다. 이봐! 그러면 어떡해? 임만수가 책상을 콱 내리쳤다. 엄마 정말로 헌담동마 또 변해부네? 죽산댁은 째지게 눈을 흘게 됐다. 임만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배짱이 좋은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빨갱이를 숨겨주면 죄가 된다는 걸 몰라서 숨겨줘? 아까 대답 아니었어. 냄피니께 어쩔 수가 없다고. 글쎄 남편이라도 숨겨두면 안 돼. 경찰에 알려야지. 나는 그리 무뎌라. 빨갱이질 하는 것이사 징글징글하지만 하나뿐인 아거들 애비를 우치기 나손으로 죽게 만들 것이오. 죽긴 왜 죽어? 마음만 돌리면 얼마든지 살려줘. 그 남정네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경찰이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랍디요. 그런 사람까지는 살려주게 하고. 그 남정네 마음 돌릴 남정네가 아니오. 이거 참. 그럼 그런 독종을 숨겨주면 당신 죄가 얼마나 커지는지 알기나 해? 그런 게 시시때때로 잡혀갖고 메타작 당하는 거 아니오. 임만수는 그만 맥이 빠지고 있었다. 도대체 말이 먹혀들지 않는 여자였다. 당신은 메타작 정도로는 안 되겠어. 빨갱이를 그리 감싸고 도는 정신 상태가 바로 빨갱이인데 콩밥을 좀 먹어야겠어. 좋을 대로 하시오. 콩밥 공짜로 얻어 먹었다. 거기 들어앉아 있으면 메타작 안 당하겠다. 나는 헐썩 이문이요. 이것을 생뚱좀 갈기게 독한 맛을 보여? 임만수의 성질이 곤두섰다. 그러나 청년단장 염상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질대로 할 일이 아니었다. 청년단장과는 어떤 사이지? 말하는 투가 다 아는 같는디 뭘 하려고 물어요? 고분고분 대답하겠다는 거 잊었나? 네 참 시동상이요. 죽산댁의 얼굴은 험상궂게 일그러졌다. 임만수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다. 시동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지? 형 따라서 빨갱이질 안 하고 빨갱이 때려잡는 일을 해서 그런가? 죽산댁은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임만수를 노려보았다. 순사라고 아무 말이나 씀뻑씀뻑 하면 다 말인지 아시오? 그놈은 시동생이 아니라 내 왼수요. 지놈이 나가 빨갱이를 얼마나 싫어하고 치를 던지 암수롱도 지놈 남내고 처심 편하게 오고 살라고 나를 요 고상시키는 치은 놈이요. 나야 냄새 하나 잘못 만든 죄로 어쩔 수 없다 쳐도 지놈이 사람이라면 어린 조카들은 때까지는 그리 매정하게 연락디요. 예비가 빨갱이지 새끼들이 빨갱이가 아닌디 지놈은 사시사철 쌀밥 묵음시로 조카들이 굶는디도 쌀 한 톨 안 보내는 놈이 바로 그놈이요. 생전 울지 않을 것 같던 죽산댁이 눈물을 훔쳤다. 그러니까 염상진이가 공산당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식들 굶겨가면 공산당에서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마음만 돌리면 틀림없이 살려줘. 그건 내 목숨 걸고 보장해.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을 돌리게 해. 팔도 마시오. 쇠가 따라지는 물건이었으면 내 쇠는 진작 없어졌을 것이오. 울어도 보고 빌어도 보고 싸워도 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도 소양이 없었다요. 그 남정대는 공산당에 홀딱 미쳐본 사람이요. 그들 내비니께 경찰에는 못 알려주는 것이지만 내 편으로 정은 다 뛴지 오래요. 당신은 당신 남편이 바라는 공산당 세상이 올 거라고 믿나? 지금 말하고 있는 순서 양반 흙기비시오? 요리 두 눈 똑똑하니 뜨고 막아대는디 어찌 그런 꿈같은 세상이 오겠어? 아니 꿈같은 세상이라니. 그럼 당신은 빨갱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빨갱이 아닌가?
임만수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말 꼬랭댕이 잡고 사람 wal기지 마시오. 공산당은 너나 없이 공평하게 사는 시상 맹근다는 말을 두고 하는 소리요. 그런 시상이 꿈속에서나 있고 말고나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있는 시상이 어찌 있을랍디요. 우리 남편 따라 공산당 하는 농꾼들도 다 그냥 그 맘만 믿고 나선 것이지라. 대대로 물림하는 가난에 한이 맺히고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무식한 농꾼들이 그런 조청만키로 탈진한 말에 와 어찌 귀가 솔깃하지 않겠소. 우리 남편만키로 시작게나 들었다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죄 많이 짓고 있는 것이지라. 그래갖고 어디 빨갱이 된 사람만 귀 솔깃했을랍디요. 세고 센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가 금하고 순서가 겁나게 표시가 안 내서 그렇지 다 귀 솔깃해 있고. 시끄러. 임만수가 책상을 쾅쾅 내리쳤다. 어째 그러시오? 나가 못할 소리를 혀간디요? 순사 양반도 시상 속인심을 형편 그대로 알아야 쓸 것이요. 사람 중에 배고픈 사람이 실로 큰 것인디 풀떼죽도 못 먹고 팅팅 부항 뜬 사람들이 허천나게 많은디 있는 사람들은 헛간에 쌀가마니 차곡차곡 쟁여놓고 떡해 먹고 육아맨들은 먹고 요런 시상이 어찌. 시끄러! 나가! 임만수는 소리치며 손까지 내저었다. 듣고 있으면 끝도 없이 잔소리가 계속될 것 같았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어서 자신이 점점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았던 것이다. 죽산댁은 꾸벅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섰다. 임만수는 그녀의 뒷모습에 눈을 받고 앉아서 고정감시원을 배치할 것을 결정 내리고 있었다. 대장님, 혹시 손 안 물리셨는 게라? 죽산댁을 심문했다는 말을 들은 염상군은 대뜸 이렇게 물었다. 안 물렸으면 대장님 운수 좋은 줄이는 아시오. 그 여자 별명이 진돗개요. 경찰이 한 대 갈기기만 하면 맞물고 덤비는 여자요. 허순경은 손가락 2개가 잘릴 뿐이었고 장부장은 살점이 한 입 떨어져 나갈 뿐이었을게요. 임만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염상군은 형수를 계속 그 여자라고 불렀다. 임만수는 귀에 거슬렸지만 탓하지는 않았다. 사상은 어떻소? 뭐 사상이랄 것이 깐디요. 남편이 공산당 하는 바람에 마음고상 몸고상 그 안 하는 고상이 없다 분께 빨갱이라면 치를 떨제라. 대단한 여잡디다. 말도 마시오. 염상진도 빨갱이 대장 노릇은 요렇게 잘해묵음시로 그 여자한테만 못 이기오. 생활은 어떻게 하오? 언제 싸납고 억신께 닥치는 데 일해서 묵고 살제라.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지겠소? 그냥저냥 살겄지라. 그냥저냥이 아니라 조카들이 굶기로라도 하는 모양이오. 염당장이 주차는 반공정신이면 빨갱이 집 도와줬다고 안 할 테니 조카들 굶기지는 마시오.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무슨 소리다요? 이따 봅시다. 임만수는 뚜벅뚜벅 걸어갔다.